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26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가 많이 기다리던 그런 이제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서의 발언이 나왔죠. 그래서 뉴욕 시장은 파월 의장의 정책 조정의 시간이 왔다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금리 인하가 시사되자마자 환호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오르고 그 다음에 러셀 2000도 3%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47%, S&P 500은 1.15, 다우도 1.14 이렇게 오르고, 또 우리가 많이 신경 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79%나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말을 지내고 난 월요일인 오늘 우리 시장은 환호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은 지난 주말 뉴욕 시장 영향으로 플러스 5.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시작부터 외국인들이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매물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고, 오후에는 아예 그냥 마이너스권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결국은 지수 2,700도 회복 못하고 마이너스로 끝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4,68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4,005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971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다시 2,700 밑으로 내려가면서 2,698.01 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14% 더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출발은 거의 0.5%에 가깝게 그렇게 이제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죠. 근데 역시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팔았어요. 그래서 양 매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개인만 사고 있으니까 지수 하락폭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031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46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이 1,57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66.79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84% 하락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보면 지난주 내내 횡보를 했잖아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무슨 얘기하나 그거를 이제 기다리면서 횡보를 하던 그런 이제 시장이었는데, 그런 끝에 오늘 월요일날 이제 음봉을 다시 붙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한 우리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행보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25원 10전, 지난 주말보다 2원 90전이 추가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그만큼 약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각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 이제 그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관련을 일제히 팔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2,858억 순매도했고, SK하이닉스도 2,071억을 순매도했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 438억, SK하이닉스 232억 이렇게 소규모로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340, 234억 이렇게 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35억, 55억 이렇게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61억, 146억, 그 다음에 이제 KB금융 94억, 81억 이렇고, 나머지는 전부 엇갈리는, 특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86억, 103억을 이렇게 양 주체가 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 보면 오늘 이제 에코프로는 외국인들은 좀 샀는데, 에코프로 BM 64억, 에코프로 10억 이렇게 샀는데, 기관이 34억, 20억 이렇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HLB 7억 정도 산 거 제외하고는 알테오젠도 외국인이 290억을 팔았습니다. 기관만 42억을 샀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섹터별로 좀 보면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달러 약세예요.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냉각 시스템 같은 경우는 AI용 반도체를 만드는데도 이제 액체 냉각을 시작한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공냉식에서 액체 냉각으로, 이건 이제 엔비디아가 아침에 뉴스를 발표했죠. 그래서 뭐 신문 기사에는 뭐 드디어 물 뿌리는 엔비디아 이랬는데, 이제 그런 그냥 일반 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액체 냉각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냉각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뭐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아예 그냥 반도체 만들 때도 액체 냉각을 쓴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오늘 냉각 시스템 쪽이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가 항공, 이거는 달러 약세하고 관련이 있죠. 달러 빚이 제일 많은 업종 아닙니까? 비행기 사고 그럴 때 전부 이게 달러 빚이죠. 그래서 달러 부채가 많은 대표적인 업종이라, 이게 오늘 이제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정유도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유가가 오르잖아요. 그렇죠? 달러 약세가, 유가가 오르는, 달러 약세에 따르는 유가 상승분에다가 이 중동 분쟁의 향방에 따라서 이게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유가가 강세를 보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지금 이거를 이제 시장이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 이스라엘은 지금 원하는 게 전면전이에요.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란이 잘 끌려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냥 부분적인 이제 선제 공격을 하고 막 이러고 있죠. 이스라엘이.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전면전을 해서 완전히 싹 끝내려고 자꾸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거의 향방에 따라서 유가도 추가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플랫폼 같은 거, 여러분 아시는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섹터에 비해서 이제는 뭐 가치주로 봐도 너무 싼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이건 이제 빈집털이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지도 그렇고 인터넷 플랫폼, 건설도 뭐 일부 조금 다른 이슈도 있지만 뭐 이런 게 있고, 2차 전지에서는 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로 상승 공격 라인의 주 타겟이에요, 보면. 근데 이제 이걸 누가 하느냐 하면 외국인하고 국민연금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잖아요. 이거 이제 IPO 할 때 가격 비하면 많이 빠진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싸다. 이런 거 하고, 특히 이제 오늘 또 뭐가 있었냐면, 전극 개발을 하는데, 이거를 건식으로, 습식이 아닌 건식 공정을 확보했다. 어디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예. 그래서 4분기부터 시험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 뭐 이런 이슈도 또 있고, 뭐 해서 2차 전지에서 주로 이제 올려붙이는, 먼저 선행적으로 돌려 세우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하긴 여기가 제일 많이 물렸죠. 예. 기관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도 주택 공급 확대, 요새 이제 막 집값 꿈틀거리니까 그거, 또 금리 인하, 이런 거 이제 기대 때문에 이것도 움직이는, 뭐 다른 것들도 좀 뭐 보험, 뭐 은행 이런 것도 움직였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뭐 그런 쪽들이 오늘 이제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금리 인하만,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필연적으로 쫓아오는 게 뭐죠? 달러 약세. 예, 달러 약세가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니까, 우리 시장에서 이제 달러 약세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수출 주도형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수출을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한다고 해도 지금 며칠 사이에 그냥 먼저히 눈 뜨고 앉아서 5%가 까진 거잖아요.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부채가 많은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라든지, 또 지극히 아주 필수 소비 내수제, 뭐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가스공사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럴 때 오르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환호하기도 전에 이제 우리 현실을 딱 정리한 거죠. 주말 사이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수출 주도형 산업이 주력을 이루고 있고 뭐 다 반도체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실히 드러난 날이었다.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들어가 보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이제 명확해졌어요. 이제는 뭐 문제는 뭐냐면 9월에 25bp냐 50bp냐만 남겨놓은 상태죠. 아직은 그거는 뭐 그건 이제 뭐 가봐야지 알겠지만, 근데 궁극적으로 올해 안에 3번의 기회가 있는데 올해 안에 3번의 기회를 통해서 1%포인트 정도 1%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달러화의 약세를 데리고 오잖아요. 이건 뭐 필연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굉장히 걱정했던 게 뭐 경기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했어도 이게 침체 국면으로 가느냐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따지기도 전에 우리나라 같은 구조를 가진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수출 주도형 기업이 많은 구조죠. 우리나라 같은. 벌써 이제 이 달러 약세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현상을 오늘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주일, 며칠 사이에 한 5%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물론 이제 뭐 5%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도 더 많이 팔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현재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오늘 같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대신에 이제 뭐 달러빛이 많은 그런 것들은 좀 이제 뭐 그래도 어차피 빚이니까 그래도 뭐 이 반대 현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뭐 달러 약세는 앞으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가 지속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매출 신장, 그러니까 매출이 더 늘어나야 그걸 커버하고도 되는 이제 드러나야 되겠지만, 물론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뭐 단가 올린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거는 달러 약세가 되지 않고 올라가면 더 좋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많이 주가에 반영해서 기대를 갖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랬다. 그래서 변함없는 조건이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달러 약세가 일어날 상황에서 이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 이제 관련 수출 주도용 그 종목들이 오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뚫고 나가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매출이 더 신장되면 되죠. 매출이 훨씬 더 달러 약세 속도보다 훨씬 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번 주에 주요한 그 체크 사항인 게, 우리 시간으로 29일 목요일 아침이죠. 아침에 전해질 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엔비디아 발표가 좋게 나오면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들이 이제 금리 인하 이거를 등에 업고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할 거죠. 엔비디아가 좋게 나가면. 그 내용이 근데 이제 뭐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네,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러면 이제 또 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술주가 좀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거죠. 그거를 결정짓는 게 이제 29일 아침 우리 시간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지만 이 반도체 관련 섹터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할 것도 없고, 그 반도체 밸류 체인을 따라서 소재 장비 뭐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엔비디아의 발표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 못하다 그러면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미국 시장도 기술주가 이제 접을 거고. 근데 이제 특히 엔비디아에서는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향후에 만들 그 블랙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뭔가 좀 명확한 전망을
정리를 해줘야 돼요. 엔비디아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실적이 좀 좋다 그래도 이 블랙웨일 자체가 흔들리면 그것도 시장에서 좀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돼서 기술주가 다시 금리 인하를 등에 업고 뭐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도 이게 뭐 영구적으로 지금부터 막 날아간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시적으로 그래도 좀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만에 하나 9월 이후에 금리가 떨어지는데 금리 인하 속도보다 뭐 예컨대 뭐 고용 불안이나 뭐 성장이 꺾이는 속도 이게 훨씬 빨라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금리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금리라는 게 그런 거를 부양하려고 금리 인하를 한 건데, 금리 인하한 속도보다 뭐 고용이 더 나빠지고, 그 성장이 막 꺾이고,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이제 돈을 더 풀어서 이게 왕창 이 부양을 할 거냐? 아니면 돈 풀면 어떻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또 뛰니까, 그 사이, 그러니까 또 무작정 풀면은 어떻게 돼요? 달러 약세가 되니까 그 딜레마에 이제 미국이 좀 빠지면 이게 아주 가장 나쁜 경우입니다. 근데 가장 나쁜 경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아예 배제하고 그럴 리 없어 이럴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걱정거리를 안고 간다. 거기다가 이제 달러 약세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에 비해서 약세인데, 지난번에 이제 7월에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때문에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래서 뭐 주요 기관에서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어느 정도 됐다, 뭐 80% 이상 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엔캐리 규모를 잘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2조 달러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조 달러가 넘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뭐 일단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뭐 끝났다 해서 일단 봉합은 됐지만, 계속해서 달러 약세가 일어난다면은 또 한 번의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엔캐리가 아니라 이번엔 달러 캐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 오늘도 엔화 강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시장 또 형편없죠. 그러니까 엔화 강세 나타나면서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그 아주 발작 증세는 끝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또 염두에 둬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뭐 금리 인하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내수가 죽은 거잖아요. 지금 내수가 없죠. 내수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근데 이제 뭐 정부하고 개인하고 빚이 지금 3,000조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개인만 1,900조. 근데 이게 대부분이 어디에 걸려 있는 거냐면 부동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면 부동산이 무슨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다가 이제 내수도 없는 게 아니라 죽었죠. 다 죽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없이도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사야지, 이거 참 매력적이다 하는 그 매력이 보여야 되잖아요, 우리 시장이. 그 외국인 투자자나 뭐 이렇게, 아니 뭐 우리라도 우리나라 이건 굉장히 좋아 뭐 이러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매력 포인트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나라 그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게 뭐예요? 뭐죠? 그거죠. 미국 시장이 좋아져서,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뭐 이런 것들이, 좋아져 갖고, 그것들이, 기술주들이 빵 하고 뜨면 그 낙수 효과로 우리 관련된 이제 우리도 그 이제 밸류체인을 따라서 관련된 뭐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출 주소하는 것들이 움직여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우리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는, 그러니까 좀 힘든 상태인 것만은 솔직히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장에서는 뭐 주식 투자 잘하려면 역발상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했는데, 뭐 때론 맞기도 하죠. 근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역발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역발상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같은 데는 그냥 역이 아닌
순발상을 해야 돼요. 순발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뭐 그게 수출이건 뭐가 됐건 그냥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돈을. 예, 돈을 잘 벌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출 주도는 반도체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돼요? 뭐 메모리도 좋고 뭐 HBM도 좋고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무조건 많이 팔고 단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달러가 조금 약세가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돈 잘 버는 앞으로도 괜찮은 그러면서 수급 라인이 붙는 그런 거를 따라가는 게 현명한 투자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이런 이제 금리 인하되고 요런 상황에서 잘 되는 것들이 유틸리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딱 움직였죠. 유틸리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보면 금리 인하 딱 나왔는데 그런 거 얘기하는 글을 잘 못 봤어요. 전부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냥 용벼천만만 막 무조건 시장이 좋을 것 같다 막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시장이 벌써 덜컥거리잖아요. 달러 약세. 우리는 그냥 외국에 팔아서 국부를 받아야지 사는 나라니까 벌써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됐고 외국인들이 뭐 그냥 대놓고 때려버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런 때는 막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데 무조건 사야 돼 막 이런 식의 역발상은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순 반응을 하시는 게 훨씬 좋다. 지금 그냥 돈 잘 벌고 앞으로도 요렇게 되면 잘 벌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요렇게 된다 그런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수급 라인이 따라붙는. 벌써 제가 말씀드린 강력한 내수를 기반으로 한 유틸리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벌써 딱 수급 라인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화장품 막 이런 것들은 화장품 잘 된다고 막 빵빵 막 뭐 주말에도 화장품 빵빵 했는데 가만히 앉아서 5%가 줄은 거예요.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순 방향으로 좀 쫓아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날 엔비디아가 과연 우리한테 뭘 던져줄까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